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듣기 힘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이 예상을 한다, 이제. 안녕하십니까? 이럴 거라고. 그것도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아유, 그럼 매일 연습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게, 네. 일본 이야기는 뭐 영업사원 이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 제가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겪은 일인데, 사실 크게 뭐 무섭지도 않고, 이게 뭐야, 좀 그럴 만한 얘기여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이야기가 두 개예요. 네. 두 개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하고, 내용은 뭐 큰 건 아니니까, 그냥 좀 소소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동네꼬마님께서 겸손할 때가 제일 무섭더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기리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작년 아마 초쯤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 대학교 동기들이 이제 제각각 뿌려지잖아요. 각자 사회에 나가고 타 지역도 가고. 그런데 걔 중에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20살 때 이제 대학교 신입생일 때 저희가 한 학년이 50명 정도 되는 그런 학과인데 거기서 그래도 처음에는 좀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뭐 군대 가는 시기도 제각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좀 멀어졌다가 한 번씩 졸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애들을 끌어모으는 친구 있잖아요. 나서방이라고.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몇 번 이제 만나가지고 다시 인사하고 연락처 교환하고 했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평상시에 이 친구하고 뭐 딱히 서로 막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그랬던 건 아닌데 이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너 혹시 차 파냐? 그래서 나 신차 팔고 있다 그랬더니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래서 뭐하러 막 나 영업한다고 얘기하고 다니냐? 너처럼 다 필요하면 알아서 연락하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고 차를 이번에 둘째도 태어나고 해서 차를 좀 바꿔야겠는데 큰 차로 니네 회사에 있는 그 사이즈보다 좀 더 큰 게 필요해서 다른 회사 차가 필요한데 혹시 아는 딜러 있냐? 그래서 다 안다고 어떤 차 사고 싶냐? 그랬더니 뭘 사고 싶다고 해서 내가 딜러를 소개시켜 줄게 해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제 아는 동생을. 그렇게 해서 차를 계약을 하고 출고를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연구소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 살림을 꾸렸고 차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방 지역으로 이제 제가 받아서 썬팅이랑 블랙박스를 제가 직접 아는 샵에서 좀 꼼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친구가. 그래서 직접 썬팅샵에 맡기고 이제 날짜 맞춰서 야 언제쯤 와라. 그때 오면 차 가져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내려왔어요. 회사에다가 이제 휴가를 쓰고 내려와서 그 친구하고 만난 시간이 대략 한 1시 정도. 제가 터미널로 델로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 픽업을 해서 썬팅샵 가가지고 차 인도해주고 이 친구는 이제 집에 잠깐 들렸다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이 친구가 온다고 해서 이게 소문이 퍼져서 나서방인 그 친구가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아싸 잘됐다 오늘 술판 한번 벌이자. 그래가지고 5시 반에 번화가에서 이제 다들 모이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나서방 친구가 운영을 하는 밴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어플 밴드. 이 밴드가 저희 학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 학과를 다녔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공지도 올리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남으니까 뭐 할까 해서 매장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데 2년 선배가 연락이 왔어요. 뭐 하냐? 그래가지고 형 나 지금 다시 매장 들어왔어. 5시 반에 형도 나오지? 그랬더니 야 뭐 시간 남으면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당구를 한 게임 쳤어요.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당구 한 게임 치고 그래도 시간이 좀 남길래 한 4시 정도 해가지고 이제 번화가 근처 카페에서 그 형을 만나서 둘이 시간을 때우고 있었어요. 때우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처음 보는 저보단 좀 어려 보이는 처음 보는 남자 하나가 저희 쪽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보고 이 형도 처음 보는데
누군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3년 후배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이 저랑 이 형이랑 둘이 카페에 있다고 동네 꼬마랑 나랑 카페에서 기다리는 중 올 사람들은 먼저 일로 오시오. 커피 사주겠소. 이걸 올렸었는데 그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후배들을 다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가지고 일단 잘 오셨다고 앉아라 해갖고 앉히고 이 형이 이제 커피 한 잔 사주고 얘기를 나누는데 딱 자리에 앉으면서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테이블에 올려놓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게 차키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포르쉐 차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왔다 잘 나가네 돈 많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친구를 봤죠. 그러면서 이제 뭐 같은 학과 출신들이니까 뭐 학교 얘기를 쭉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현재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와서 들어보니 말만 하면 알만한 큰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쪽 지역을 통틀어서 총괄을 하고 있대요. 그 나이에. 그래서 야 나보다 이렇게 어리면은 이렇게 통틀어서 총괄을 할 수가 있나? 그 메이저 제약회사에서? 어쩐지 돈이 많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는데 제가 했던 또 전공, 저는 공대를 나왔어요. 그 학사는. 그래서 우리 쪽하고는 또 거리가 먼데 참 그래서 또 물어봤죠. 네. 아니 우리 학과 나와서 어떻게 제약 쪽 일을 한 거냐 물어봤더니 거기서 이제 이 동생이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약간 자기 자랑을 좀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재미삼아 IQ 테스트를 했을 때 한 145 정도가 나왔고 충분히 신경 써서 자기가 IQ 테스트를 했으면은 멘사를 가입을 할 수 있다. 분명히 내가 뭐 스스로가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머리가 좀 좋은데 고등학교 때랑 나는 공부에 아예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다가 그냥 대학은 나와야지 싶어서 그냥 대충 본 수능 공부 아예 하나도 안 하고 수능을 봤는데 지금 우리 학과에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대충 다니는데 한 3학년쯤 됐을 때 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가 사업을 조금 크게 하시는데 사업차량 물려줌에 있어서 학사 말고 석박사까지 해버려라. 네가 그쯤 하면은 나도 다른 데다가 너를 내 뒤를 이을 후계자로서 내세울 때 내가 면이 쓰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본인이 거기에 끌려서 교수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제가 이제 내년에 4학년인데 석사 코스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수 입장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학교 입장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대학원생은 곧 돈이기 때문에 교수도 마찬가지고 실적이고 교수님이 야 그러면 내년이 4학년이니까 일단은 학사를 마쳐야 석사를 하는 거니 그래 4학년부터 너는 실험실로 들어가라. 미리 그럼 준비를 하고 싶으면 왜냐면 이 동생이 교수님한테 간곡하게 요청을 했대요. 석박사까지 5년 맥시멈 6년 이내에 자기 마치고 싶다.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럼 미리 준비를 해라. 4학년 때부터 연구실로 들어와라. 네. 해가지고 그 교수님 밑으로 들어가서 연구실 선배들하고 인사를 하고 연구실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학과생이. 그래서 선배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그렇게 학과를 보내는데 이게 너무 재밌더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는 거 말고 실제로 실험을 하고 뭔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머리 맞대고 뭐 생각을 하고 논문을 같이 쓰는 걸 도와주고 이게 너무 재밌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밤에는 연구실에서 거의 꼴딱 밤을 새고 낮에는 이제 학과 나가서 수업을 들어가는 이런 생활을 했대요.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빡세게 공부해 본 적은 처음이다. 그렇게 생활을 쭉 보내니까 당연하게 대학원 석박사 하고 있는 선배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쭉 보내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였냐. 이 친구가 다 만족스러웠는데 불만이 뭐였냐면 제가 다녔던 학교 건물이 4층짜리예요. 네. 그래서 공대가 저 때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공대가 한 건물이 10개 정도가 있었어요. 공대가 쓰는 건물이. 그중에 저희 과하고 다른 과하고 둘이서 한 건물을 썼는데 4층짜리고 1층은 실습 실험실, 2층은 교수님들 방이 있고 대학원생들 연구실, 실험실, 3층은 조교실, 강의실, 4층은 강의실이에요. 그래서 밤 10시 정도가 되면 관리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1층, 3층, 4층 화장실까지 다 걸어 잠궈요. 그리고 2층만 오픈을 해줘요. 왜냐하면 대학원생들은 밤을 새니까. 근데 그러면 밤에 사람이 배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가면 룰이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석사 2년 차부터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면서 담배를 필 수 있다. 이게 이제 지금 분들은 뭐 어떻게 화장에 담배를 피냐고 하겠지만 뭐 예전에는 실내에서 폈어요. 다. 연구실에서 피고 다 했었어요. 근데 이 동생은 약간 이제 꼴초였는데 이게 너무 불만인 거예요. 아마 흡연을 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큰일 보러 가서 담배를 못 핀다? 아, 이거 밥 먹으면서 김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필까? 근데 몰래 피다 걸리면 괜히 욕 더럽게 먹을 것 같고 고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게 우리 그 학과 건물에서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한 3분 정도 가면은 야외 실습실이 있어요. 공터예요, 그냥. 네. 공터인데 공터에 우리 그 일반적인 편의점 크기의 1층짜리 작은 시멘트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를 학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 안에 야외 실습에 필요한 각종 교구들, 장비들을 보관하는 창고였고 그 안에 화장실이 있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이 동생이. 그래가지고 거기라면 내가 마음 놓고 써도 되겠다 싶어서 가봤대요, 밤에. 가봤더니 그 철문이 있고 창고니까 철문이 있는데 열쇠로 딱 채워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 진짜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문득 우리 그 연구실 한쪽에 보면은 각종 키들이 쭉 걸려있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연구실로 가봤대요. 그랬더니 키에 다 네임택들이 달려있는데 뭐 이거는 1연구실 키, 어디 키, 이게 키가 쭉 있는데 창고 키도 있더래요. 왜냐면 창고 안에 실험기구도 몇 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창고 키를 빼가지고 가봤더니 그 키가 맞더래요. 그래서 몰래 키를 이제 훔쳐서 복사까지 했대요. 복사까지 해서 얘는 이제 저녁에 배가 아프면 거기 가서 편하게 흡연을 하면서 일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창고를 보니까 창고가 꽉 차 있는 건 아니고 공간이 좀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만 꾸미면 내 아지트로도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아직은 학생이었고 대학원 선배들이면은 나이 차이가 꽤나 나요. 박사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연구실에 진짜 저 옆에 한참 선배들까지 다 있는데 본인이 피곤하다고 의자 뒤로 제쳐놓고 코 골면서 잘 수는 없으니까 네.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여기를 좀 꾸미자. 그래서 그 우리 야전 침대, 라꾸라꾸 침대 이런 거 있잖아요. 캠핑용에서 뭐 하는 거 사다 놓고 침낭 사다 놓고 전기도 들어오니까 뭐 전열기구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만의 작은 아지트까지 꾸며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연구실에서 있다가 쉬고 싶으면 거기 가서 쉬고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공대, 특히 공대 연구실은 진짜 밤을 꼴딱꼴딱 새운 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장비에다가 이제 어떤 걸 물려놓고 데이터가 쭉 뽑혀서 이제 저장이 되다 에러 나면 중간에 잡아줘야 되고 기다려야 어이구. 되고 이러기 때문에 밤을 꼴딱꼴딱 세우는 일이 많은데 그날도 이제 선배들 도와서 밤을 새우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본인은 굳이 끝까지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가서 쉬려고 이제 좀 저는 가볼게요 했더니 너는 근데 어디 가서 자냐? 이렇게 묻더래요. 왜냐면은 이 친구 집이 대학교가 있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 뭐 근처 친구 집가 자요. 그러면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야, 너 솔직히 말해봐 어디가? 그래서 선배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제 바로 이제 몇 년 위에 선배인데 그나마 좀 친하게 지낸 선배한테 선배 그게 아니고 그 야외 실습장 옆에 건물 하나 있잖아요. 거기 제가 작게 아지트 하나 꾸며놨어요. 저 거기서 일도 보고 졸리면 잠깐 잠도 눈도 붙이고 좀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선배가 너 거기서 별일 없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저거 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얘기를 하니까 야 일로 와봐.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얘기를 했대요. 너 거기서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안 무섭냐? 주변에 건물 하나 없고 허허벌판에 그 작은 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서 안 무서워? 그러니까 애기예요? 그게 왜 무서워요?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 니네 학번 애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쉬쉬해진 얘기인데 거기가 옛날에는 농대에서 쓰던 건물이야. 근데 농대 쪽에 똥군기가 엄청 심했대. 그래서 농약을 컵에 담아놓고 원샷하라고 그렇게 시켰대요. 그러면 마시면 죽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히 농약을 안 먹을 거고 안 먹었다고 빌미 삼아서 그렇게 구타를 했대요. 되게 악습이 있었대요, 거기서. 일부러 못 먹는 걸 놓고 못 먹으니까 때린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서 횟가닥 이제 하는 학생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원샷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 그래가지고 잘못된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있은 이유로 농대에서 거기를 애들을 못 쓰게 폐쇄를 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우리 학과에서 거기를 쓰기로 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 이후로 그쪽 화장실에서 여학생 한 명이 줄을 매달고 나쁜 선택을 한 일이 있었다. 예. 이게 니네 학번 애들은 모르는데 이건 괴담 아니다. 이건 진짜다. 근데 이거 교수님들이랑 이 얘기 안 퍼지게 하려고 엄청 심하게 단속했던 때가 있는데 그래서 니네들은 모르는구나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꿈에도 모르겠고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야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굳이 그렇게 으슥한 곳 가서 짱 박혀서 자지 말고 그냥 정 졸리면 차라리 연구실에서 자든가 아니면은 친구 집 가 자든가 해 거기 쓰지 마 하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얘기를 하고 본인도 거기를 안 갔대요. 왜 그러냐면은 막상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려고 하는데 무섭더래요. 진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안 가고 쭉 이제 대학원 선배들 뒷바라지 하는 생활을 쭉 해서 4학년 2학기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간까지 갔는데 일이 터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아직은 학생이고 부족한 점이 어찌됐건 있잖아요. 본인 머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근데 얘가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얘는 시간만 남으면은 미친 듯이 해외 논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읽어보고 정리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이거 논문을 뭘 쓸지 생각을 하고 선배들 돕고 이걸 했는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래요. 자기가 네. 이쪽으로 논문을 써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데 이 동생 말로는 제가 만약에 그 실험을 계속 했으면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뭐 포를 까더라고요, 저한테. 어허. 뭐 사이언스지가 뭐 뒷방 서점도 아니고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소린데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걸 한번 해보려고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를 하고 있었대요. 정리를 하면서 교수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논문 형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대요. 데이터가 빠진 초록만 쓰고 있던 거죠. 근데 뒤에서 이게 논문을 막 쓰고 있는데 문득 뒤에서 이렇게 사람이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확 돌려봤더니 선배 하나가 박사 1년차 선배 하나가 본인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근데 막 집중해서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선배님 뭐 보세요? 얘기하니까 야 너 지금 뭐 하냐? 그러더래요. 그 선배가. 그래서 그냥 혼자 저도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석사 시작하면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해야 되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지금 네가 쓰고 있는 거는 판타지 소설이냐 코미디 소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야 네 머리로 생각했을 때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냐? 공부 좀 해. 머리가 멍청하면 안 돼. 너 야 지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원이 장난 같냐? 하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시더래요. 본인한테. 억울하더래요. 아니 나는 아직 정식 대학원생도 아니고 그냥 학과생으로서 내가 느꼈던 것들을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면서 교수님한테 피드백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그래도 정리를 하고 있던 건데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 이유가 있나 싶더래요. 근데 이때 시간이 이제 저녁 한 11시 정도였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서 이제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려고 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배는 아프더래요. 짜증나니까 그냥 여기 2층 화장실에서 펴버려야겠다 하는데 여기서 담배까지 피다가 만약에 저 양반한테 걸리면은 진짜 개쌍욕을 먹을 것 같고 기분이 너무 더럽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일 보고 그냥 거기서 맥주 한 잔 먹을까 어쩔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귀신이 어딨어 솔직히 귀신이 어딨어 싶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앞에 편의점 가가지고 맥주랑 소주랑 과자랑 사가지고 이제 거기로 간 거예요. 그 건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화장실에서 일 보고 그 맥주랑 이제 소맥 말아갖고 먹으면서 혼자서 이제 분을 삭힌 거죠. 씩씩거리면서. 참 그지 같은 놈이. 아니 머리가 멍청한 거는 본인이 멍청하면서 누구 보고 멍청하다고 그래? 하면서 이제 혼자 막 씩씩거리면서 그걸 먹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구조가 불빛 구조가 어떠냐면은 본인이 자리를 꾸며놓은 곳은 입구를 기준으로 중간 정도고 그 불이 켜지는 곳은 제일 뒤쪽이래요. 그래서 입구 쪽은 되게 어둡대요. 그래서 핸드폰을 틀어놓고 술하고 과자를 먹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철문 아래로 이제 바깥쪽에는 불빛이 하나 켜져 있는 게 있대요. 장치가. 그래서 그 밑으로 불빛이 보이는데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뭐지? 동물인가? 뭐 길고양이나 지금 여길 다니는 건가? 이상하다.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텅 소리가 나더래요. 텅 소리가.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문 쪽으로 막 나가서 바깥쪽을 보려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바깥에서 걸어 잠근 것처럼. 그래가지고 문을 뚫겼대요. 저기요, 안에 사람 있습니다. 사람 있어요. 왜냐면 경비 아저씨인가 그 생각도 들었대요. 아, 네, 사람 있습니다. 사람 있어요. 하고 문을 이제 주먹으로 철무니까 쿵쿵쿵쿵 두들기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가 달리는 소리가 나면서 발소리가 멀어지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그지 같네 진짜. 일부러 선배가 나 연맥이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문 좀 열어달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 시간이 이미 새벽 한 2시 정도였대요. A라는 친구한테 전화해봤는데 안 받고 B라는 친구도 안 받고 C도 안 받고. 그래서 생각했대요. 아이고 아침에 동트면 다들 일어나겠지. 그럼 열어달라고 해야겠다. 학교에다 전화를 하든가. 아 몰라 잠이나 자자 하고 그냥 들어 누웠대요. 술 먹고.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자고 아침에 애들 전화 안 받으면은 학교에다 전화해가지고 열어달라고 하자. 지금 여기 있으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자자 하고 그냥 쿨쿨 자는데 그 우리가 밧줄 같은 걸 영화 같은 거 보면 팽팽하게 힘을 줘서 쫙 잡아당기면 이렇게 툭툭툭툭 하는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줄. 오, 예.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더래요. 자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잠결에 눈을 떴대요. 안에 불은 켜져 있었고. 그랬더니 그 이제 창고 옆쪽에 창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쪽에서 소리가 나나 하고 봤더니 그쪽은 아닌 것 같고 소리가 방향성을 자기가 모르겠더래요. 어디서 이 네. 소리가 나는지. 고개를 돌리다 화장실 쪽을 봤는데 거기가 불이 한 번에 켜진대요. 화장실부터 창고까지. 화장실 안에서 불빛이 흔들리는 게 보이더래요. 흔들 하는 게. 그래가지고 저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화장실 쪽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그 얘기에 듣던 밧줄에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모습이 거기서 흔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막 뒷걸음질 쳐가지고 나가려고 문을 다시 발로 막 차는데 철문이라 열리진 않고 근데 옆에 창문이 있는데 거기를 방범창식으로 바퀴를 막아놨대요. 그래서 너무 무섭더래요. 지금 저 흔들리는 저게 막 내려와서 걸어올 것 같더래요. 본인한테.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우리가 오한마라고 그러죠. 저희가 이제 공대다 보니까 예. 오한마를 들고 창문하고 방범창을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때려 부시고 나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미친 듯이 본인 그 이제 공대 건물로 간 거예요. 막 가가지고 연구실로 올라갔대요. 거기에 선배 이 시간이면 한두 명은 있을 거니까. 미친 듯이 가가지고 올라갔더니 선배가 있어야 되는데 없더래요. 연구실에. 분명히 있을 건데. 아니 이상하다. 아 무서워 죽겠네.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본 거예요. 본인 자리가 어지럽혀져 있는 거예요. 뭐야 내 자리가 왜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어 하는데 문득 생각이 나 들더래요. 내 거 아이디어가 진짜 괜찮았다고 본인은 확신을 했거든요. 근데 예. 그 박사 코스를 밟고 있는 형이 본인 거를 정말 유심히 봤대요. 뒤에서. 그리고 본인이 알게 모르게 한쪽에서 데이터 하나 돌리고 있던 것도 있었대요. 그래서 갑자기 머릿속에 잠깐만 데이터 지금 그쪽 장비 옆에 그 노트북을 물려놓으니까 그거 혹시 자료 백업하러 갔나 싶어가지고 실험실 쪽으로 막 달려가 봤는데 거기에 그 형이 노트북 옆에다가 USB 꽂아놓고 노트북을 만지고 있더래요. 본인이 물려놓은 걸. 그래가지고 선배님 뭐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보니까 아까 봤던 귀신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그랬더니 본인을 이렇게 보더니 장비가 켜져 있길래 테스트 좀 해보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선배를 밀쳤대요. 밀치고 자료를 봤더니 본인 거를 백업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헐. 아니 선배 탐나면 탐난다고 말을 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석사 시작도 안 한 그 후배 거를. 그랬더니 야 그냥 봐주고 있던 거야. 내가 검토 좀 해주려고 해. 이거 뭔데 그래 하는데 갑자기 이 형 뒤로 아까 그 건물에서 봤던 여자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선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뒤 좀 보시라고 그랬더니 선배가 뒤를 돌아보는데 아 장난하냐고 뭐가 있냐고 하는데 본인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막 뒷걸음질을 몇 걸음 치는데 그 선배가 뺨싸닥을 한 대 올려 붙여버리더래요. 본인을. 야
대학원생 시작도 안 한 새끼가 벌써부터 기어 올라타고 이게 듣기 좀 이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때만 해도 조금 구타가 있었어요. 그 학교 내에서 조금 기강 잡는다고. 구타를 하기 시작하니까 막고 있는데 뒤에서 그 여자는 막 자기를 지켜보면서 다가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옆에 그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곤봉같이 생긴 실험 도구가 있었는데 그거를 들고 휘둘러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배가 악 하면서 쓰러지더래요. 이게 이제 머리에 맞은 것 같은데 쓰러져갖고 막 머리를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더래요. 아파갖고. 본인이 그렇게 또 휘둘러 놓고서 선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데 선배가 머리를 드는데 눈동자가 풀려 있더래요. 그러면서 본인한테 죽을 듯이 달라들더래요, 선배가. 근데 얼굴 표정이나 지금 상황이 우리가 시드름에서 흔히 얘기하는 뭔가 빙의된 것 같은 그런 오. 상태였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선배 밀치고 후드로 패고 본인도 막 두드러 맞고 그러다가 막 도망치는데 뒤에 와서 막 부여잡고 몸싸움 비슷하게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거물 밖으로 나온 거예요. 거물 밖에 나와가지고 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도망가자. 도망가는데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세콤 직원분들이 거기 순찰을 돌아요. 대학교 내를. 그분을 마주쳐가지고 그분한테 막 얘기를 했대요. 저 안에 지금 선배가 있는데 패가 나은 것 같다. 나 이렇게 두드러 맞았는데 같이 들어가서 확인 좀 해주셔라. 그랬더니 세콤분이 몇 분 직원분을 더 호출해가지고 같이 들어갔는데 선배가 없더래요. 거기에. 근데 머리랑 맞고 했으니까 실험실에 피가 좀 떨어지는 흔적은 있고 그러니까 먼 일이 있긴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내일 그 실험실에 CCTV가 있었으니까 CCTV를 돌려봅시다. 왜냐하면 조교 선생님도 출근을 하고 해야 그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일단락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너무 무섭더래요. 왜 그러냐면 귀신도 귀신인데 내 연구 자료를 이렇게 주변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어찌됐건 다음날 다시 이제 학교에 나와가지고 실험실에 갔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연구실에. 왜냐면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거의 꽉 차 있는데 2학기 그러니까 학기 말이다 보니까 논문 쓰는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꽉 차 있는데 없더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각 자리마다 음료수가 하나씩 쫙 놔져 있더래요. 그래서 뭐 음료수나 먹으라는 건가 하고 이제 본인 자리에 음료수 마시려고 했는데 음료수에서 역한 향이 코를 찌르더래요. 냄새 자체로 맡아봤을 때 아무튼 먹으면 꽥할 수도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본인이 확신을 했대요. 그래서 뭔가 진짜로 내가 대단한 거를 발견을 한 것 같은데 이거를 빼앗으려고 온 연구실이 나를 지금 공격을 하는구나. 오. 그래가지고 그냥 본인이 3층 조교실로 올라갔대요. 조교 선생님은 나와 있을 거니까. 조교가 자기보다 2년인가 몇 년 선배라고 했는데 조교도 대학원생인 경우가 많거든요. 조교한테 갔더니 조교가 어제 얘기를 들었대. 전달 받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3층 한쪽에 서버실 같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영상들이 저장되는 그게 있었는데 작은 골방같이 생겼잖아요. 그런 데들이. 그래서 거기 키 열고 조교 선생님하고 둘이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을 하는데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래요. 뒤에서. 돌아봤더니 대학원생 4명이 방을 못 나가게 둘러싸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 두드러 맞았대요. 진짜 미친 듯이 본인을 패면서 대학원 근처에 올 생각도 하지 말으라고 막 본인을 두드러 패고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너무 서럽더래요. 진짜 내 연구 자료가 이게 괜찮은 거였나 보구나. 근데 내가 여기서 대학원 생활을 못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학사까지만 하고 본인은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 동생이. 그래서 이 전공 쪽으로 더 이상 나가진 않았고 아버지랑 얘기 끝에 이쪽 제약 쪽을 우연히 들어오게 됐는데 여기랑 적성도 맞고 좋아서 여기서 이렇게 내가 성공을 했다.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동생이. 그래서 내가 나온 과인데 네. 내가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졸업까지는 아니고 저도 이 일들을 그렇게 크게 제가 다닐 때랑 차이는 안 나는데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전 취업을 나갔었어요. 네. 학과 관련된 업체로. 그래서 학교 일을 잘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대학원 그때 다니던 형들이면은 내가 아는 사람들인데 내가 모르는 뒷얘기가 대학원 안에서 이렇게 있었구나 싶은데 그 2살 많은 형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 같이 나오기로 한 본인보다 1년 선배 누가 지금 본인 좀 술 먹어야 되니까 픽업 뭐라고 하니까 같이 갔다 오자고 해서 일단은 그 동생은 놔두고 그 형하고 이제 픽업하러 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동생이 대학교에서 겪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째 얘기는
그 우리 대학교에 예. 한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학원 연구실에 인사를 왔대요. 교수님하고. 네. 아직 학과생인데 석사를 해보고 싶다고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인사를 왔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앉혀놓고 뭐 크게 가르칠 건 없었고 잡다한 심부름 시키면서 가르치는데 애가 상태가 좀 안 좋았대요. 혼자 앉아서 중얼거리기도 하고 뭐 시키면 먼 산 쳐다보고 있기도 하고 저녁에 갑자기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놈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네. 근데 이놈의 자식이 어느 날부턴가는 앉아가지고 미친 듯이 논문을 보더래요. 또라이같이 논문을 보더래요, 진짜. 머리는 좋은가 영문 논문도 보고. 근데 공학에 관련된 것만 보는 건 아니었대요, 얘가. 뒤에서 보면. 한 번씩 보면은 이제 뭐 그 생물 쪽, 그쪽.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볼 법한 논문을 보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어쩔 때는 법에 관련된 걸 보는 경우도 있었고 참 희한한 놈이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귀신이 보인다고 자꾸 어문 소리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실습동 야외 실습장 옆에 거기서 귀신이 나온다고 자꾸 얘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 근데 거기는 학생들이 저녁에 가서 술도 한 잔씩 먹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조교수님한테 얘기하면 키를 주는. 근데 거기서 귀신이 나온다고 하니 조금 신뢰는 안 갔답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잡심부름을 시킬 수 있으니까 가만히 지켜봤답니다. 이 아이를. 지켜보는데 하루는 이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연구실에서 멀쩡하게 연구하고 있는 박사 1년차 선배를 패기 시작하더랍니다. 미친 듯이. 막 패가지고 그 선배는 어떻게든 밀치고 도망갔답니다. 집으로. 집으로 도망갔고 그리고 당연히 신고를 했겠죠. 당연히 신고를 했는데 그 CCTV 영상이나 이런 거를 봤더니 이 아이가 이상한 춤을 췄다가 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연구실까지 와가지고 갑자기 본인을 때린 게 다 녹화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 측에서 학칙으로 퇴학을 시킨 거죠. 이런 경우는 퇴학을 당연히 시켰고 근데 이 아이가 정신이 온전치가 못하다는 여러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전부터 처방을 받았던 것도 있고 본인이 뭘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실형까지 이어지진 않았대요. 이 아이가 실형까지 이어지진 않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대학원에서 나가고 이 아이가 쓰던 컴퓨터를 또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 정리를 하는데 너무 깨끗하더래요. 컴퓨터가 마치 포맷을 한 것처럼 너무 깨끗하더래요. 그래서 공대의 장점이 뭡니까? 공대 전체를 통틀으면은 못할 게 없어요. 뭐 뻥전보태 회복탄도 만들 수 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컴퓨터 예. 본체를 들고 공대 전체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동아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삭제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그 학생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대학원생 중에. 당연히 얼마 안 가서 바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데 데이터 삭제가 우리가 지우면은 진짜 지워지는 게 아니고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래요. 그 공간이 비어있다고 가짜로 알려주는 거 그 위에다 덮어 쓰는 방식이래요, 이게. 그래서 복원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저장해놨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복원을 시켰대요. 너무 궁금해서. 그랬더니 여러 가지 자료들이 거기서 나오더래요. 본인이 메모해놓은 것들도 나오고. 근데 소름이 돋는 게 사람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 라는 본인이 그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정리한 자료와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건 괴롭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법적인 처벌로 갔을 때 내가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더래요. 평상시에 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고 오. 평상시 행동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그 자료들을 쭉 보는데 이거 완전 도라이더래요, 진짜. 앉아가지고 본인이 석사하려고 뭘 공부를 했던 게 아니고 별 희한한 거를 막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거더래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학원생들끼리 학생들까지 모여가지고 얘기를 좀 하니까 그 대학원생 중에 한 명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더라고요. 근데 일방적으로 좀 안 좋았던 거죠. 선배가 일방적으로 좀 얘를 많이 쿠사리를 줬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되게 아싸 중에서도 최고의 아싸였던 거예요. 근데 한 번씩 달라드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좀 구타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뭐 억한 심정을 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어문 짓을 한 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하고 동일 인물이에요, 지금. 예. 제가 아까 첫 번째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이 아이가, 후배가 얘기가 끝나고 선배 픽업하러 그냥 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따라서. 예. 나가서 진짜 픽업을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랬더니 2년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쟤 알아? 그래가지고 아니? 형은 알아요? 그랬더니 아니? 야, 근데 내 위에 선배 누구 있지? 예, 내가 지금 우리 단톡방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내가 톡을 남겼었거든? 밴드 말고. 그랬더니 걔 같은 연구실에 그때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1년 선배가. 예. 저거 완전 도라이인데 갑자기 걔가 왜 나타났냐고. 아니, 요 근래 밴드에서 번개를 치면 걔가 한 번씩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일단은 나오라고, 느낌 더럽다고. 왜? 저도 썼거든요. 제약회사를 다니면서 집에다가 건강보조식품 샘플을 보내준다고 뭐 종이를 하나 쓰라고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썼거든요. 전 회사로 받으려고. 이 밴드 번개 나온 사람들한테 주소를 그렇게 따더래요, 연락처랑. 예. 그래가지고 느낌이 너무 세가지고 이 형이 일단은 쟤를 어떻게든 여기서 몰아내야겠는데 지금 느낌이 너무 더러워서 일단은 니네가 더 다른 소리 듣기 전에 어문 더 정보를 넘겨주기 전에 나오라고 시켰던 거예요, 이 형이. 그래가지고 나와서 얘 대학교 생활에 대해서 들은 거고, 근데 지금 얘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사람들을 만나갖고 얘기를 해봤더니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 포함해서 얘 얘기가 거짓말인 게 맞아. 얘는 심지어 대학을 졸업하지도 못했어요. 내가 확인했어요. 조교사무실 거기에 있는 분한테 해가지고 나 여기 몇 년도 졸업생인데 혹시 내 후배 중에 누구 졸업생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애 없었어요. 오. 그런 애 없었고, 얘가 땡땡 제약 이쪽 총괄하는 뭐 총괄 이사라고 했잖아요. 그쪽 제약회사에 다른 또 선배가 확인해봤는데 그런 애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랑 명함 교환을 했었는데 그 명함에 준 연락처가 다른 사람이에요. 심지어 본인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왜 연락처를 따고 다녔나. 완전 그래서 시대에 열심히 공부하는 시대의 도라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제가 작년 진짜로 초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가지고 얘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인가, 뭐 때문에 이러는 건가, 왜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가 싶은데 여기서 활용점정을 딱 찍는 일이 네. 얼마 안 가서 한번 있었어요. 몰랐는데 밴드는 그 이후로 폐쇄를 했었어요. 그리고 따로 그냥 우리들끼리 단톡을 만들든가 그냥 연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내자, 이상한 애들이 똥파리가 낀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멤버 중에 한 명이 이때 얘기가 이제 유명해졌을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우연히 본 편지에 얘가 있더래요. 무슨 편지냐면 알림이 오는 거 아시죠, 집에? 우편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문제가 되는 사람이 출소를 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알려줘요. 우리 집 근처에 이사를 오게 되면. 아, 그거 아이 있는 집에 좀 가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죠? 저도 여러 번 받아봤어요, 그거를. 멤버 중에 한 명이 그 우편이 와서, 그러니까 온 지 한참 됐는데 그냥 정리를 하다가 봤는데 거기서 얘를 봤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뭐야? 대학교를 그렇게 잘리고 뭐 그 시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처벌을 받았고 집으로 우편이 올 정도의 처벌이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서 시기상 봤더니 활동을 시작했던 거예요, 밴드 활동을. 근데 왜 연락처하고 주소를 그렇게 따고 다녔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그 일이 있고 저랑은 직접적으로 인간관계가 없었으니까 걔랑 네. 나한테 뭔 일 있겠냐 싶으면서 조심하고 다녔는데, 대학원에서 그래도 잠깐 같이 있었던 몇몇 형들은 가슴 좀 졸이면서 살았었죠. 미치겠다.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냐? 그래가지고 이게 막 스펙타클하고 무섭고 이런 건 아닌데 기분이 좀 쎄해지는 그런 일이 하나가 전에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와, 어질어질하네요, 진짜로. 어질어질해, 진짜. 이야기가 좀 두서가 없었죠. 이게 아니에요, 뭔가 아니에요. 반전이 있는 이야기였네. 저도 나가서 그 얘기 듣는데 소름 돋았다니까요, 진짜. 오.
주소랑 괜히 썼다. 다행이다. 회사 주소 써서. 그도 만약 그 집 주소여서 얼마나 더 찝찝해요. 진짜 완전 찝찝했죠. 진짜 미치는 그러게. 찝찝했죠. 예. 야, 진짜 천만다행이다 했죠, 저는.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사람이 왜 예. 굳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까 정도의 이야기를 정상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있잖아요. 차라리 정상이 아니면 완전히 정상이 아니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정상인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면서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내면에 그걸 숨기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꾸미니까, 아이고. 그게 무서운 것 야, 같아요. 돌비님. 그게. 돌비님, 어떻게 건강식품 하나 제가 보내드리려니까 주소 좀 찍어봐요. 주소 어디로 해야 되지? 잠깐만. 편의점으로. 네, 아유, 괜찮아요. 네, 정중히 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동네 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역시나 오늘 어느 동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동네 꼬마님께서 꼬마 했네. 네,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네.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게 그냥 이야기 속에나 있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사람 속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무서운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친구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지금까지 숨긴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은 뭐 현실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몇 번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다. 딱 사람이 그렇게 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